알토는 마법사 왕이 되고 싶어하는 클로리스 덤 마법 아카데미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페밀리어를 소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가 실수로 서큐버스 악마를 소환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그의 특별한 지팡이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의 마지막 날이었고 다시 한번 알토는 그의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그의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페밀리어를 소환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처럼 똑똑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에게 실패로 인증되기 전에 추가로 하루의 유예를 주었습니다. 교실을 나온 후에 그는 친구 리리아를 만났다. 리리아는 그가 선생님과의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에게는 어떤 것이라도 소환할 수 있는 추가 날짜가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나비라도 소환하지 못하면 학년을 벤다는 위험이 있었다. 이 말을 들은 리리아는 즉시 바위를 꺼내서 노인의 두개골을 수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알토는 폭력적인 리리를 설득하여 선생님의 두개골을 부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했다. 그녀가 선생님의 두개골을 부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쿠라처럼 음모를 꾸미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리리는 알토에게 행운을 빌고 떠났다. 알토는 영물에 대한 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했다. 신데렐라의 쥐 중 하나를 소환하기 위한 마법서를 찾으며 둘러보던 중 위쪽 선반에서 책 한 권이 그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주워 어떤 책인지 궁금해했다. 보기에는 꽤 오래된 책 같았고 어디서 왔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그는 그것을 가져갔다. 나중에 그의 방에서 알토는 그 책을 뒤져보았고 그것이 소환 마법에 관한 책임을 발견했다. 신나서 그는 바닥에 소환원을 그린 후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문을 외우고 제식을 완료하기 위해 원에 자신의 비를 떨어뜨렸다. 즉시 방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연기가 걷히기 시작하자 알토는 자신이 큰 멜론 서큐버스를 소환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의 유혹에서 눈을 돌리려 할 때 뻔뻔한 그 요정이 다가와 그의 뇌리에 그녀의 외모를 HD로 각인시키려 했다. 그녀의 대담함에 충격을 받은 그는 넘어졌고 그로 인해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의 몸과 바닥 사이에 그를 가두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소환하여 성인이 되는데 도움을 요청했냐고 물었지만 알토는 그녀가 자신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다음 순간 방 안에 갑작스러운 에너지가 몰아쳤고 일치하는 봉인들이 그녀의 가슴과 그의 오른손 뒷면에 나타났다. 알토는 이렇게 쉽게 계약을 맺게 된 것에 놀랐지만 그 악마 소녀는 그녀는 그 사실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대신 그와 계약을 맺는 대가로 그의 만화를 일부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고도 없이 그녀는 그의 만화를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는 숨이 차고 개처럼 숨을 헐떡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베르미오라고 소개하며 이제 그가 주인이 되었으니 잘 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막무반 잉적추 남유리의 타적이사 타카이 시파수 콩 타적 흉구아량 타차게 착적 향창 병웬 타시부가의 명령 타주이마타 상주적사 듀이차 아이탁 랭타 천상이복 제 랭타 감도 징야 병사타 서프라이징 앤드 메이드허 처음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알토에게 복종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서프라이징 앤드 메이드허 처음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알토에게 복종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옷을 입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지 물어봤어요. 그는 즉시 그녀에게 헛소리 그만하라고 말하고 그의 여동생 옷 하나를 입으라고 지시했어요. 우연히 가지고 온 여동생 옷을 입고 말이죠. 베르미오가 지시대로 하자 알토는 그가 우연히 그녀를 소환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어요. 그로 인해 그녀는 그가 성인인 척하는 것에 대해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도 알토가 드디어 소환한 것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하자 그녀는 그가 예전에는 소환이 안 됐던 이유는 그의 만화가 보통 생물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강력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악마였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었어요. 이로 인해 그는 그녀가 그의 계약자를 굳이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매우 강력한 악마였고 쉽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버미오는 그녀가 그를 소환하는 순간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빚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를 수년간 봉인했던 책에서 해방시켜준 것에 대해요.
놀란 알토는 그녀가 봉인당하게 만든 계기가 무엇인지 물었고 버미오는 농담하듯 그가 아주 나쁜 소녀였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은근히 유혹하려는 시도를 무시하고 그는 속으로 궁금해했어요. 악마를 계약자로 두는 게 현명한 선택인지 말이죠. 왜냐하면 악마들이라는 게 공개된 비밀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파괴를 일으키는 위험한 존재들이었다. 베르미오는 그의 말을 웃음으로 받아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느끼게 했다. 다음 날 알토는 마법으로 뿔을 숨긴 베르미오를 학교에 데리고 가서 그녀를 자신의 마법 고양이로 소개했지만 선생님은 믿지 않았다. 선생님은 알토가 통과하기 위해 절박해져서 베르미오에게 돈을 주고 자기 마법 고양이로 가장하게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베르미오는 그의 추측을 뒤집었다. 그녀는 옷을 아래로 당겨 가슴에 찍힌 인장을 보여주며 그의 추측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문화적인 노셈이 가슴의 인장을 검사하는 척하며 수박을 만지고 난 후 그는 알토에게 소환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버미오에게 알토의 하인이 되는 것이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그는 수업이 곧 시작될 것이니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버미오는 알토의 무릎에 앉기를 선택했다. 이 행동은 릴리아를 질투하게 만들었지만 선생님이 버미오가 알토의 무릎에 앉는 것은 수업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자 그녀는 행복해졌다. 버미오는 그 남자에게 하인이 주인 옆에 앉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알토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다른 곳에 앉으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 남자는 포기하고 다시 판으로 돌아갔다. 르미오는 그 기회를 이용해 알토에게 그의 강력한 뜨거운 건을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릴리아는 이를 듣고 즉시 남자에게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머릿속에 잠궈두라고 말했다. 행위도 선생님은 이것을 방해로 간주하여 릴리아에게 나가서 업이 끝날 때까지 복도에 서 있으라고 명령했다. 날 수업이 끝난 후 릴리아는 알토에게 맞섰고 그에게 결투를 도전했다. 가지면 그는 항상 자신의 부끄럽지 않은 상한 친구를 방에 두고 필요할 때만 그녀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버미오는 혼란스러워서 알토에게 왜 릴리아가 그에게 결투를 걸었는지 물었어요. 그는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의 갈등이 결투로 해결된다고 설명했어요. 지고 난 사람은 이긴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싸움을 싫어하는 차분한 성격의 남자였고 성급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더 선호했어요. 버미오는 그에게 겁이 많다고 하지 말고 결투를 받아들이라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릴리아에게 지면 알토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릴리아는 버미오가 말한 의미를 오해한 것 같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알토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상상이 그녀를 흥분시켰어요. 내면의 교양이 드러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가다듬고 베르미오의 조건에 동의했다. 잠시 후 그들은 릴리아가 자신의 정령을 소환하기 전에 결투장에 갔다. 그녀는 베르미오에게 다치지 않도록 옆으로 비키라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에게 힘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정령이 나타났을 때 알토는 두려워했지만 베르미오는 릴리아가 고급 영혼을 소환할 만큼 강하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릴리아는 자신과 정령의 힘을 합쳐 바람의 구체를 만들어 그것을 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다. 알토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방패를 만들려 했지만 베르미오는 그를 믿으라고 말하며 그 앞에 섰다. 그래서 폭발이 그녀를 강타했을 때 릴리아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릴리아는 베르미오가 다치지 않았고 입가에 악랄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그녀를 두렵게 했지만 악당은 개의치 않고 다가와서 자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어떤 공격 마법도 사용하지 않고 릴리아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까지 행복한 소리를 내게 했다. 그 후 알토가 결투의 승자로 선언되었고 그들의 합의에 따라 그가 릴리아에게 지시할 사람이 되었다. 그는 릴리아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녀와 베르미오가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그녀는 그 아이디어를 거절했다. 분명히 수박 대사에게 너무 겁을 먹어서. 알토는 그녀에게 이 문제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결투의 규칙을 상기시켰고 두 소녀는 마지못해 서로 공손하게 대하기로 했다. 그날 밤 버미오가 알토에게서 그녀의 만화 가짜를 받아낸 후 열렬한 키스 중 하나로 그는 왜 그녀가 그의 만화를 빼앗을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수세기 동안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었기에 신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알토는 그녀의 하인이 되는 것이 두렵다고 인정했지만
그녀와 보낸 짧은 시간 동안 느낀 감정이었다. 그는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버미오가 그에게 말하길 만약 그가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그녀와 계약을 맺은 후에 죽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의 강한 만화 덕분에 그녀를 자신의 친위마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또한 만약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녀에게 만화를 주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만화를 빨아들이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다. 다음 날 버미오와 알토가 학교로 가던 길에 난폭한 용이 나타났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나오던 용이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버미오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것을 먼지 조각처럼 휙하고 치우며 1000파운드 무게의 용도 무시하고 간단히 제압했다. 이후 집회 시간에 알토는 버미오가 그녀의 슈윌크 힘을 사용한 것에 대해 꾸짖었다. 학생들 앞에서 그는 주변의 남학생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의 엄마의 가슴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집회실을 나서자 알토와 버미오는 릴리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모두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버미오가 용을 날리게 했다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릴리아를 화나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모두 수업으로 갔다. 수업이 끝난 후 알토는 버미오와 릴리아와 함께 기숙사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선배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 소녀는 다른 소년과 함께 있었으며 그 소녀는 버미오를 가리켰다. 그녀가 그의 드래곤을 때린 사람이라고 말했다. 상급생은 자신을 렉스라고 소개하며 드래곤 라이더라고 했다. 알토와 릴리아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그래서 베르미오는 드래곤 라이더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물었다. 알토는 드래곤 라이더들이 모두 드래곤을 동반자로 둔 학생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하우스 타르가리엔의 일원인 척하며 돌아다닌다. 베르미오는 그것이 잘난 척하는 아이들이 가득한 클럽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의 큰 도구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발언은 그녀를 고발한 소년을 짜증나게 했지만 렉스는 그녀의 배짱을 칭찬했다. 그리고 그녀가 드래곤을 제압하기 위해 트릭을 썼다고 말했다. 용사를 내려놓았는데 그녀가 강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베르미오는 그저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한 것이 폐쇄적인 바보 같은 남자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모든 여성이 자신과 같게 연약하다고 믿는 그런 바보였다. 그 다음 순간 그녀는 등을 돌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지.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멍청한 바보가 화를 내며 그녀에게 천진난만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연의 괴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들의 주의가 베르미오에게 쏠려 있을 때 알토는 마법 원형을 활성화할 때까지 그들 뒤에서 기어다녔다. 그것은 그들을 결정체에 가두었다. 베르미오는 결정체를 검사하고 알토의 고급 마법 사용 능력을 칭찬했다. 하지만 렉스는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이 착용한 목걸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령을 소환했다. 커다란 도마뱀의 출현은 수정들을 산산조각내며 렉스와 그의 겁쟁이 동료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지만 릴리아와 알토는 극도로 두려워했다. 그러나 릴리아는 두려움을 제쳐두고 렉스에게 후배들과 싸움을 걸었다고 부끄러워하라고 말했다. 렉스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베르미오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하며 그녀가 자신의 타입이기 때문에 그녀의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교양 있는 발언은 알토가 베르미오 옆에서 보호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렉스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정령에게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티렉스가 그들에게 돌진하자 버미오는 올투를 뒤에서 껴안고 그날 밤 그에게서 빼앗은 만화를 돌려주었다. 다음 순간 그들 뒤에 황금빛 마법원이 나타났고 그녀가 올투를 놓자 더 많은 결정체가 땅에서 솟아올라 공룡을 가두고 렉스 쪽으로 뻗어 그의 뺨을 스쳤다. 결국 렉스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사과했다. 올투에게 싸움을 걸려고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나중에 올투와 버미오가 올투의 방으로 돌아온 후 그는 그녀에게 학교에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건 그들을 곤란에 빠뜨릴 뿐이다. 답답한 한숨을 내쉬며 버미오는 학생이 되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따라야 하는 모든 규칙 중 하나였고 그리고 물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을까요? 그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공부하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를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보다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에 알토는 그녀에게 돈을 훔치는 강도짓을 꿈꾸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방문하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고는 공부하는 목표가 마법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너무 강력해서 멀린의 업적이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이게 될 정도로. 이 말에 버미오는 의자에 앉아서 놀라서 더 설명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나라에서는 마법사들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고. 그들은 금색 사각형, 은색 사각형, 동색 사각형, 그리고 수습생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금색 사각형의 순위를 뛰어넘고 싶어 했다. 그리고 희망하는 플래티넘 사각형의 타이틀을 얻고 싶어 했다. 알토는 그게 자신의 바람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거의 학년을 반복할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르미오는 그를 끌어안고 큰 야망을 가진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특별히 큰 베개로 거의 그를 질식시킬 뻔한 후 그녀는 그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베르미오와 알토가 수업에 가는 길에 그들은 릴리아를 만났다. 세 사람의 대화 중에 한 남자아이가 나타났다. 마커스와 체릴이라는 소녀가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마커스는 알토를 들떠서 붙잡고 렉스를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알토를 경쟁자로 선택한 것이 기쁘다고 덧붙였다. 베르미오가 릴리아에게 멍청한 바보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 사람이 그들의 반 친구라고 말했다. 마커스가 결국 알토를 돌려다보며 체릴에게로 가서 셔츠를 고치기 시작했을 때 교사 한 명이 교무실에서 나왔다. 그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들에게 학장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알려주었다. 마커스를 제외하고 말이다. 학장실 안에서 그는 그들이 불려온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학년 최고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학년 대표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그들이 특별한 시험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오후 6시 종이 울릴 때까지 꽃나비꽃을 따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실을 나온 후 그룹은 마법의 숲으로 향했고 마커스는 그들을 따라가는 동안 숲에는 오직 하나의 꽃나비꽃만 핀다고 말했다. 릴리아가 왜 그들이랑 같이 가냐고 묻자 그는 그가 시험에 참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총장이 그를 시험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1등이었으니 셰릴은 그가 그녀의 전 남자친구보다 더 멍청하고 모든 과목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그 멍청한 녀석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고 릴리아가 그에게 그들의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친숙한 존재를 소환했는데 그게 바로 딱정벌레였고 그들은 없이 숲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은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결국 그들을 찾았을 때 그는 육식식물의 입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셰릴은 그를 도와주기 위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길은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있었어요. 알토는 3개의 머리를 가진 개를 어떻게 넘을지 물었고 릴리아는 그에게 말했어요. 그는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그녀는 결코 함께 팀을 이루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 후 그녀는 투명화 무략이 든 병을 꺼내었고 알토가 왜 그렇게 고급 무략을 가지고 있냐고 묻자 릴리아는 거의 실수할 뻔했어요. 그것을 몰래 그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 구한 것이라고 말하려다가 다른 답변을 재빨리 생각해냈어요. 그녀의 거짓말을 믿고 그는 케르베로스가 그녀를 볼 수 없더라도 냄새는 맡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릴리아는 개를 가리키며 그 개가 콧물이 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그가 아프고 냄새를 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이 말을 한 후 그녀는 포션을 마셨고 알토는 그녀의 옷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자신이 은신술을 아직 익히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노출되는 기분이 들었지만 옷을 벗었다. 그리고 잠자는 개에 다가가려 할 때 베르미아는 알토에게 꽃을 얻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움직이는 대신 알토는 그녀가 전날 자신에게 준 힘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서 가져온 만화를 증폭시켜 다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가 원한다면 더 많은 만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를 땅에 끌어내리고 그의 셔츠의 단추를 풀어 노출된 부분을 문지르기 시작한 뒤 그를 입맞추기 시작했다. 한편 새 머리를 가진 개의 머리 중 하나는 아프지 않았고 그것은 릴리아가 가까이 오자 그녀의 냄새를 맡고 다른 머리들에게 알렸다. 그녀를 공격하려고 할 때 알토가 나타나서 폭발 마법을 사용해 개의 주의를 그녀에게서 돌렸다. 릴리아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꽃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어쩔 수 없이 릴리아는 꽃으로 달려갔고 알토는 베르미오에게 개를 기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주문을 사용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 후 릴리아는 꽃을 꺾었고 내려오면서 알토에게 그 꽃을 주려고 했지만 그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포션이 풀려버려서 그녀는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꽃을 놓쳐버렸고
꽃은 바람에 휩쓸려 7일 앞에 떨어졌고 7일은 그것을 주었다. 나중에 7일이 학생 대표직을 맡게 된 후 그녀는 릴리아와 알토에게 자신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에 괜찮냐고 물었고 그들은 괜찮다고 말했다. 며칠 후 체육 시간에 마커스는 드래곤 라이더스 클럽의 회장 크리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클럽 회원들이 전시회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크리스가 학교에서 7개의 금빛 사각형 중 하나이며 학생회 임원이라는 점에서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다. 베르미오는 왜 크리스와 그녀의 업적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지 조금 헷갈렸다. 그래서 릴리아는 학생회 임원 5명이 모두 금빛 사각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녀가 들은 소문에 따르면 그들은 너무 강력하고 영향력이 커서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고 했다. 알토는 학생회 회장이 곧 위기를 얻을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티넘 스퀘어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젠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때 베르미오가 그의 얼굴에 무거운 멜론을 얹어놓았고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지만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쉽게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리아는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녀를 밀어냈고 넌 더러운 행동을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라고 말했다. 것은 악마의 자식인 그녀가 혼자 있을 때 알토와 함께 리드 오브 힐러의 열정적인 장면을 재현해도 괜찮냐고 물어보게 만들었다. 릴리아는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시체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논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중에 여자 탈의실에서 릴리아는 셰릴에게 베르미오에 대해 불평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베르미오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베르미오를 알토 앞에서 사기꾼으로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셰릴은 릴리아가 그런 노력을 할 정도로 알토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릴리아는 부인하며 그녀가 미니어처 도장 사기꾼에게 느끼는 감정은 우정뿐이라고 말했다. 셰릴은 분명히 그녀를 믿지 않았고 설탕 엄마 베르밀이 알토를 빼앗기기 전에 그녀를 써보라고 조언했다. 릴리아는 조언에 감사하며 베르밀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갑자기 그녀를 한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범인에 대해 말하자면 그 여신이 남자 탈의실에서 알토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알토는 반쯤 옷을 입은 호르몬 남자들로 가득한 방에서 그녀가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라지고 싶었다. 드디어 탈의실을 나왔을 때 알토는 범인에게 왜 자신이 지시한 대로 밖에서 기다리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다 뻔뻔한 전시자로 불렸기 때문에 방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때 릴리아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범인에게 여자 탈의실이 아닌 남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을 꾸짖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베르밀이 알토의 조각 같은 몸을 봤다는 사실을 우연히 흘려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릴리아가 질투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베르밀에게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인식하고 나서 말입니다. 릴리아가 진정되고 그들은 수업으로 가는 길을 계속했고 알토는 학생회에 주목받지 않기 위해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목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생회에게 말이죠. 베르밀은 그깟 학생회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드래곤을 때린 것처럼 그들을 날려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알토는 그녀의 귀가 잘 들리는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녀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목받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두 소녀에게 누가 그의 소시지를 가질 수 있을지 두고 싸우지 말아달라고 요원하기 시작했을 때 학생회 멤버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그와 소녀들이 서 있는 곳에 가까이 오기 전에 알토는 그들을 길에서 치워주었다. 하지만 범인은 크리스를 응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날 밤 오래된 공장에서 렉스는 크리스에게 맡고 있었다. 크리스는 알토와의 결투에서 져서 짜증이 났다. 그와 함께 있던 소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며 그를 방어하려 했지만 크리스는 그를 무시하고 렉스의 얼굴을 차버렸다. 그녀는 그가 간절히 부탁했기 때문에만 드래곤 라이더에 합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인간의 친구를 가진 마법사에게 패한 지금 그의 드래곤이 거대한 도마뱀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곧 자신의 부츠가 그의 피로 얼룩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그것을 핥아서 깨끗이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잠시 클럽의 심부름꾼처럼 행동하면 다시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렉스는 그녀에게 가서 자기나 하라고 했고 범인이 그들이 잘난 체하는 아이들의 클럽이라는 말이 맞았다고 말했다. 그가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크리스는 사이코처럼 웃으며 그를 세게 차서 날아가게 했다. 즉시 그의 부하가 그를 확인하러 달려갔지만
크리스는 다시 자신의 왕자로 돌아갔다. 올투는 흥미로운 사람이 분명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렉스가 부하에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올투와 여자애들이 병원실에서 렉스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충실한 부하로부터 그 사실을 들었죠. 렉스는 크리스에게 뒤져서 패배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에게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올투를 탓했습니다. 그는 만약 올투가 없었다면 크리스가 렉스를 용룡기사단에서 쫓아내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렉스를 용룡기사단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렉스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올투에게 공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알토는 그들이 무섭지만 멋지다고 인정했지만 렉스는 그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 같았으므로 알토는 렉스에게 떠나라고 요청했다. 그곳에 있는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룹이 병원을 떠나자마자 알토는 크리스에게 결투를 도전하러 갔다. 릴리아가 그를 막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토가 결투 장소에 도착하자 크리스는 그에게 물러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그처럼 약한 패배자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알토는 그녀의 조언을 무시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존경을 받게 되었지만 그녀는 그가 권위를 존중하고 그녀의 드래곤을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토는 그때 범위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는 그를 끌어당겼다. 키스로 전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이 끝났을 때 올토는 크리스털 주문을 사용했지만 크리스가 불꽃구체로 크리스털을 파괴했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불꽃구체를 날렸다. 그래서 베르밀이 올토 앞에 서서 그의 살수류탄 역할을 했다. 걱정스러워한 올토가 베르밀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고 확신했다. 그리고는 크리스를 돌아보며 진짜 싸움을 하겠다고 말했다. 크리스는 그저 잘 받은 벌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답하며 불꽃구체를 연달아 날리기 시작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공격을 견딜 수 있었지만 베르밀이 쓰러졌을 때 무릎을 꿇고 앉은 알토는 그녀가 공격의 대부분을 받아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크리스에게 다시 자신의 크리스탈로 공격하여 그녀가 힘을 회복할 시간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크리스는 그것들을 쉽게 파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버밀이 진짜 위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알토에게 더 큰 불덩어리를 날렸다. 버밀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려고 예상대로 그녀는 알토의 방패 역할을 하며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크리스는 그녀가 평범한 마법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버밀은 그녀에게 설명할 만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기에 그녀는 알토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그에게 약간의 만화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그는 더 큰 크리스탈을 생성하고 그것들을 보내게 되었다. 크리스가 반격을 시도했지만 큰 폭발이 일어났다. 먼지가 가라앉자 크리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알토는 그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드래곤의 어머니를 꿈꾸는 그녀가 드래곤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알토에게 이기고 싶었다면 자신이 드래곤에 올라타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의 수정들은 하늘의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다. 갑작스럽게 그녀는 알토에게 화염구를 쏘기 시작했지만 그는 피할 수 있었다. 그녀가 결투장이 가장자리에 밀려날 때까지 말이다. 크리스는 알토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며 그가 간청하면 그가 부상병동에서 렉스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짜증이 난 알토는 왜 그녀가 사람들을 깔보는 걸 좋아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크리스는 그것이 그녀가 드래곤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하늘이 그녀에게 속한다는 의미였고 비행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보다 아래로 여겼다. 그녀가 다시 공격했을 때 알토는 방패를 치려 했지만 베르미알이 그를 막고 충분한 만화를 모으라고 요청했다. 그 끔찍한 크리스를 하늘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크리스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불을 쏟아부었고 진정한 적으로서 오직 강한 자만이 지배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직 강력한 마법사만이 강한 가족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레크스처럼 무능하고 약한 사람과는 달리 알토는 이걸 좋아하지 않았고 레크스를 옹호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는 그녀를 이기고 그녀가 틀렸음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버미알은 그런 알토에게 그녀가 원하던 것을 주라고 하며 만화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에 크리스는 놀라며 알토가 아직도 그렇게 많은 만화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녀는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거대한 화염구를 발사했어요. 그 순간 알토는 더 큰 수정체를 만들었어요. 두 공격이 충돌하면서 수정체가 폭발했고 버미알에게는 공중에서 조각 위를 밟으며 크리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되었어요. 크리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그들을 저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버미알은 알토를 크리스의 드래곤 뒤에 내려놓고 즉시 그녀의 목에 날카로운 수정 조각을 들이댔다. 이 행동이 알토의 승리를 확정지었고 모든 학생들이
기쁨에 찬 비명을 질렀다. 이는 크리스보다 순위가 낮은 사람이 그녀를 물리친 첫 번째 경우였다. 다음 날 알토는 팬클럽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고 소녀들이 그가 크리스를 어떻게 이겼는지 질문을 쏟아내는 동안 릴리아는 미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셰릴에게 불평을 하며 몇 일 전만 해도 알토를 둘러싼 소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그는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패배자일 뿐이었다. 셰릴은 그녀에게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견습생이 황금 정사각형을 이기지는 않으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옵시디안 센세이프가 알토에게 다가왔고 소녀들이 그를 보자마자 알토를 버리고 옵시디안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듀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그는 모두가 그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자신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알토의 승리를 칭찬했지만 즉흥적으로 사람들에게 결투를 도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가 졌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릴리아는 알토를 방어하며 그가 크리스를 도전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오브시디안은 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알토에게 다음 듀얼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알토와 릴리아가 오브시디안이 팬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알토는 무심코 땀을 흘렸다. 알토는 그가 얼마나 멋진지 칭찬했다. 릴리아는 이에 동의하며 여자들이 그에게 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알토는 오브시디안이 그녀의 타입인지 물었고 릴리아는 거의 즉시 그를 목조르며 그녀는 아빠 같은 매력이 있는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타입이었다. 한편 크리스는 결투에서 지고 난 후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땅을 쓸고 있었다. 그러다 렉스가 그녀를 보러 왔다. 그는 놀랍게도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에 렉스는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크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알토와 대화한 후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렉스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녀의 빗자루를 빼앗아 자신이 쓸기 시작했고 그 후 그들은 같은 입장에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날 밤 베르미오는 알토가 자는 동안 그의 위로 기어 올라가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알토는 충격에 깨어났지만 그게 베르미오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꾸짖었다.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말하며 옷을 입으라고 지시했다. 베르미오는 그에게 수줍은 처녀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하고 그녀가 크리스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줬으니 원하는 대로 하게 두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혀싸움이 그렇게 귀찮다면 그냥 건너뛰고 삼루로 바로 가자고 했다. 그녀의 대담한 제안에 충격을 받은 알토는 물러서며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키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르미오는 유혹적으로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대답한 후 침대에 눕고 남자친구 추출 작업을 계속했다. 다음날 아침 지친 알토와 빛나는 뱀미오는 리리아와 함께 수업에 걸어갔다. 알토는 소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뱀미오의 고백을 떠올렸다. 생각을 떨쳐내려고 고개를 저으며 그는 생각했다. 악마와 인간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고 이 궁금증에 그는 나중에 옵시디언을 찾아가 물었다. 옵시디언은 여성들이 악마를 위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들이 사랑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알토는 물었다. 서큐버스가 인간 남성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옵시디언은 그에게 그럴 유일한 이유는 그녀가 그를 원하지 않고 그의 만남만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답은 알토에게 더 많은 의구심을 남겼고 그래서 저녁 식사 중에 그날 밤 그는 접시 위에서 음식을 계속 옮겼다. 버미오는 이를 눈치채고 그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는 그녀가 그의 만나 때문에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버미오는 그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게 걱정거리인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녀가 자신의 크림 아니 만나를 원할 때만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버미오는 그녀가 살아가기 위해 그의 만나에 의존한다고 상기시켰고 그로 인해 그는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그녀가 그를 키스했다. 그녀가 멀어지자 그는 불평하기 시작했지만 그녀가 그를 키스할 때 그의 만나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멈췄다. 버미오는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만 키스하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켰고 그런 다음 키스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최소한 자신에게 다가가 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알토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녀를 밀어냈다. 며칠 후 한 여학생이 그의 사무실에 있는 옵시디언을 방문했고 그는 그녀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포옹하며 그를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표현했다. 그는 그녀를 안을 때 주사바늘을 손에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였다. 나중에 그녀가 방에서 얼어붙은 채로 발견되었고
이 사건은 학교를 빠르게 뒤흔들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들이 퍼져나갔다.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두 명의 학생의 임원인 신우지와 제시카가 논의하기 위해 만나게 되었다. 신우지는 이것이 세 번째로 그런 상태로 발견된 학생이라고 지적했다. 제시카는 세 명 모두 은색 사각형이라고 언급했다. 그들은 누군가가 이런 사건들을 조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제시카는 학회장이 현재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신우지는 그녀에게 조사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그에게 과정을 빨리 진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이 편안함을 느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알토의 방에서는 그는 자신의 패밀리어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일부는 그 패밀리어의 측정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알토가 베르메르의 측정을 하려고 돌아섰을 때 그녀가 옷을 벗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불평하자 베르멜레는 그에게 그녀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척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철저히 측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릴리아의 수호정령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이 충분히 보았을 때 릴리아에게 보고하러 갔다. 미친 소녀는 셰릴과 함께 덤불 속에 숨어 있었고 그녀의 수호정령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미쳐버리며 그녀가 허밀이 부끄러운 여자가 되었다고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셰릴은 그녀가 기숙사방에 어떻게 들어갈 계획인지 물었고 그녀는 투명 포션이 담긴 병과 알토의 열쇠 복사본을 꺼냈다. 그녀의 준비성에 놀란 셰릴은 그녀의 집착적인 스토킹 능력이 CIA에 들어갈 최고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릴리아는 셰릴의 말은 무시하고 옷을 벗은 후 포션을 마셨다. 그녀가 기숙사로 들어갈 때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했다. 알토의 방에 몰래 들어갔을 때 베르멜는 이미 자신의 뿔과 꼬리를 숨겼기 때문에 알토가 더 많은 측정을 할 수 있었다. 릴리언은 알토가 책을 가져가기로 결정한 순간 책장 옆에 서 있었다. 그가 첫 번째 책을 고르는 동안 조용히 있을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책을 집으려 할 때 거의 그녀에게 닿을 뻔했기에 릴리언은 쪼그려 앉아야 했다. 그 후 베르멜는 그가 황금 정사각형이 되는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힘이 높은 순위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렸다. 그는 또한 크리스와 싸웠을 때 그녀가 힘을 아끼고 있다고 느꼈다고 언급했다. 그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베르멜에게 쇼핑을 가야 한다고 말한 후 떠나기 전에 그녀가 그의 보고서에 뭔가를 추가했다. 또 다른 날 알토와 베르멜이 쇼핑을 나갔을 때 렉스의 친구가 그들을 찾아와 렉스를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렉스가 정신을 잃고 그의 동료와 함께 크리스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리스는 폭발 마법을 사용하여 저항했지만 렉스는 불길을 뚫고 걸어갔다. 그가 불불 열매를 먹은 것처럼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를 보았을 때 그의 어깨에서 가시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녀를 발로 차자 그녀가 반격하지 않자 그는 바위 주먹이 나오는 마법진을 활성화했다. 그 주먹은 그녀를 공중으로 날려보냈고 사라진 후 그녀는 다시 땅에 떨어졌다. 렉스는 그녀를 짓밟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반격하라고 요구하며 드래곤 라이더의 골든 스퀘어 대장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그녀의 셔츠 칼라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렸고 그녀를 응시하며 그녀는 약하게 그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이것은 잠시 그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았지만 알토가 버밀과 그의 친구가 도착하자 그는 크리스를 옆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알토에게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알토는 그를 무시하고 대신 크리스를 확인하러 달려갔다. 그녀는 잠시 눈을 뜨고 그에게 도망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알토는 거부하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렉스는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자랑하며 크리스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 격해져서 분노할수록 그의 만화가 더 치솟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그는 바니를 소환했다. 아미나의 정령을 소환하고 그들 모두를 이세카이로 보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알토는 당황했지만 갑자기 그의 손에 있는 봉인을 발견했다. 빛이 나고 있었고 이는 베르밀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에 한 소녀가 그들을 지나쳤고 그녀는 검을 사용해 렉스가 변하고 있는 괴물을 베었다. 그 소녀는 크리스에게 다가갔고 크리스는 그녀를 학생회장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이름은 알리나였으며 크리스에게 가까이 가서 그녀가 렉스 같은 가장 약한 인간에게 그렇게 맞고 다니게 한 것에 부끄러워하라고 말했다. 알토는 알리나의 언어 선택을 비판하며 그녀가 크리스를 그렇게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리나가 그에게 대답하기도 전에 렉스가 일어났다. 그의 정신은 여전히 아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았고 그는 싸우고 싶어 했지만 그의 몸은 너무 약해 쓰러졌다. 그가 그룹 쪽으로 한 걸음도 내딛기 전에 크리스, 알토, 베르밀,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NPC가 렉스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알리나가 렉스에게 가장 늦게 도착했고 베르밀의 집중한 표정을 보고 렉스를 사로잡은 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지 물었다. 베르밀이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녀는 알리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3일 후 학생회가 소집되어 최근 학생들에 대한 공격과 렉스의 상태에 대해 논의했다. 신우진은 렉스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누군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인이 어두운 마법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약물을 사용했는지는 불확실했다. 그가 말을 마치려 할 때 크리스는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이로 인해 제시카는 크리스가 렉스에게 일어난 일에 왜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지 물었다. 특히 그녀가 그를 처음으로 처벌했던 것을 고려할 때 신우진은 크리스가 그녀의 장난감과 함께 거칠게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학년 교실의 릴리아는 곧 있을 청동시험에 들떠 있었지만 알토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의 머리를 튕기며 그를 재촉했다. 레크쿠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그를 시험 통과에 집중하도록 격려하며 그렇게 하면 렉스가 깨어났을 때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장려했습니다. 알토가 리리아에게 그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전에 베르밀이 그녀가 몸이 안 좋다고 느껴져서 방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토가 동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그에게 시험 공부를 위해 도서관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걸어갔습니다. 놀란 리리아는 이것이 이 정욕적인 마녀가 알토 옆에서 이렇게 친숙해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토는 렉스 사건 이후로 그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바깥에서 범일은 옵시디안과 마주쳤고 그녀와 가벼운 대화를 시도하던 중 그녀는 그가 렉스에게 일어난 일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물론 옵시디안은 이를 부인했지만 범일은 그에게 그만 프리텐딩 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붙어있는 저급 악마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도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옵시디안은 무지한 새내기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범일에게 그를 고자질할 것인지 물었고 그녀는 자신이 남의 일에 끼어드는 타입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알토를 끌어들이지 않는 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토에 대한 그녀의 강렬한 충성심에 놀란 옵시디언은 그녀가 악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걸어나갔다. 안타깝게도 옵시디언은 그의 멘토가 보여준 것처럼 미친 듯이 집착하며 연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베르밀에게 무언가를 주사했다. 즉시 그녀는 힘이 빠져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마나 수치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알토의 손에 있는 봉인이 빛나기 시작했고 다음 순간 그들은 밖에서 큰 폭발음을 들었다. 릴리아는 창문을 열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갔고 하지만 알토는 베르밀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알리나도 그녀가 있는 곳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즉시 그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종이 인형에게 공격당했다. 그 인형은 어떻게든 스스로 복제되었고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큰 인형으로 합쳐졌다. 한편 베르밀은 그녀의 악마로 변신했으며 옵시디안이 그녀를 바라보며 그는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광란의 상태에서 베르밀은 옵시디안을 보고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빗나가고 대신 그의 옆에 있는 땅을 파괴해버렸다. 옵시디안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것에 매우 기뻐했고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서자 그의 손에 검은 구체가 형성되었다. 구슬을 사용하여 그는 체인을 만들어 베르밀의 목에 감았습니다. 그때 알토와 릴리아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생물을 보고 놀랐지만 알토는 그것이 베르밀이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옵시디안은 베르밀의 체인을 잡아당겼고 그녀가 무릎을 꿇자 알토는 왜 그녀를 아프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옵시디안은 공인된 미친 과학자로서 정상인들이 만들지 않을 것을 만드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광기를 유발하는 마법적인 수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오염된 화학물질 X를 사람에게 주입하면 그들의 힘이 거칠게 달려들었지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악마에게 시험하는 건 그가 그것이 같은 것임을 보는데 신이 났어요. 믿거나 말거나
모든 설명 후에도 알토의 느린 뇌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오브시디언이 렉스를 광란하게 만든 장본인임을. 오브시디언은 자신이 학생들에게 일어난 모든 공격의 배후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명확히 밝혀야 했어요. 이 사실을 아직 곱씹고 있던 우리 귀여운 MC에게 오브시디언은 흥분하며 이렇게 멋진 존재를 통제하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때 알토는 뱀밀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떠올리다 갑자기 흥분했어요. 오브시디언이 이를 눈치채고 알토에게 소중한 뱀밀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그녀가 겪어본 가장 좋은 주인이 되려고 할 것이다. 갑자기 그의 손에 들린 사슬이 부서졌고 이제 자유로워진 베르밀은 그를 그가 속해야 할 저승으로 보내려고 했다. 그에게 행운이 따랐다. 알토가 그 앞에 서서 베르밀의 공격을 대부분 받았다. 그녀의 주먹이 그의 몸통을 관통했고 마린포드에서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재현했다. 알토가 피범벅이 된 바닥에 쓰러졌을 때 베르밀은 그녀가 한 행동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능력은 여전히 통제불능 상태였으므로 그녀의 고통은 그녀를 더 커지고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고통은 그녀를 더 커지고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오브시디언은 충격을 받았고 그의 한심한 비명이 다시 베르밀의 주목을 끌었다. 그녀가 그의 도너츠 클럽 가입을 확인하려던 찰나 알토는 몸을 움직여 그녀를 안으려 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고 부탁했고 그러자 베르밀은 조금 진정하며 그를 안고 왜 오브시디언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냐고 물었다. 알토는 자신의 몸이 뇌가 반응하기 전에 행동했다고 인정했지만 그녀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생명을 잃었을 때 베르밀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갔다. 충격을 받은 릴리아는 알토가 죽었냐고 물었지만 베르밀은 그녀는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확신시켰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한 후 그들의 결합된 만화를 사용해 그의 상처를 치유했다. 이는 옵시디언을 놀라게 했고 그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전체 부활 과정이 그의 머리를 어지럽히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릴리아와 베르밀은 그가 통제를 잃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다음 순간 그는 또 다른 주사기로 자신에게 주사를 놓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장 못생긴 다른 몬스터가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궁극적인 존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악마는 버밀에게 그녀가 그를 상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공격하려고 움직이자 버밀은 일권으로 그의 몸 한쪽에 큰 구멍을 내버렸다. 그 행오타적 본체 메이 유수샹, 소이타 시투 페이주. 하지만 멀리 가지도 전에 크리스가 드래곤 위에 나타나 불꽃구체를 날려보냈다. 그는 다른 탈출 경로를 찾으려 했지만 버밀이 그를 찾아내고 겁쟁이처럼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여 죽지는 않게 했다. 곧 알토가 깨어났지만 그녀가 한 짓 때문에 버밀은 그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릴리아는 그를 안고 울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해주었다. 그 후 알토는 결투장 근처에서 버밀을 발견하고 그녀는 사과했다. 그녀가 폭주할 때 그에게 한 짓이 뭐였는지 그녀는 그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들의 만화를 엮고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었어. 그래서 만약 그가 죽으면 그녀도 죽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어. 그녀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알토는 그녀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다며 그녀를 꾸짖었다. 하지만 베르밀이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뿐이었어. 그로부터 며칠 후 알토는 옥시다인 오브시디언이 체포되었고 그가 실험한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황은 좋게 보였지만 알토와 베르밀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만화를 그들의 마음으로 전송하여 심장이 뛰도록 유지해야 할 때에만 상호작용했다. 심장이 뛰도록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만화를 전송해야 할 때에만 서로 상호작용했다. 어느 저녁, 알토는 왜 그녀가 자신을 피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만화를 주고받는 것 외에는 그와 가까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괴물이기 때문이었다. 버밀은 그의 마음이 그녀에게서 만화를 끌어당기지 않고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면 그녀는 다른 책을 찾아 그곳에 머물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녀의 말은 알토를 화나게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했고 그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고 그녀가 물러난 후 그녀가 자신의 친밀한 존재라고 말하며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방을 뛰쳐나가고 버밀은 그를 기억하게 되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키스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다음날 릴리아는 베르밀을 찾아와 알토로부터 자신이 악마라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베르밀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거짓말로 숨겼다는 사과를 했지만 릴리아는 그녀가 악마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최근 며칠 동안 그녀와 알토가 뜨겁게 놀았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표현했다. 이것은 베르밀에게 전날 밤 알토가 그녀에게 준 키스를 떠올리게 했다. 리리아는 질투심이 생겼지만 그녀는 알토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베르밀에게 안심시켰다. 그녀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버밀은 릴리아에게 자신을 두려워하냐고 물었고 릴리아는 버밀이 자신의 피를 빼먹을 계획이 아니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그녀는 버밀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알토를 구했으니 더 많이 의지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녀의 주인이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날 나중에 알토는 버밀을 위한 디저트 가방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어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막 떠나려 할 때 버밀이 들어왔고 그는 무언가가 그녀에게 일어난 것이 아닌지 걱정했다고 말했다. 버밀은 자신이 괜찮다고 안심시켰고 설명했다. 그녀는 감사하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나갔을 뿐이었다. 그녀는 생각을 정리한 후 자신의 존재가 그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알토는 이 말을 듣고 안심하며 그녀에게 최선의 주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키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알토는 키스는 그들이 항상 하던 일이니 그녀가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버밀은 그녀가 그에게 키스를 먼저 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하자 알토는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다음 날 아침 버밀은 학교 유니폼을 입고 방에서 나왔지만 그건 그녀의 사이즈가 아니었고 베개도 그녀가 셔츠 단추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게 했다. 알토는 학교 후에 그녀에게 다른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학교에 늦을 것 같으니 어떻게든 견디라고 부탁했다. 불당에서는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흑석이 버밀을 잡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 뒤에는 많은 승려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지만 소녀는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습격하려고 숨어드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소통을 단축시키고 종이 인형을 구겨버렸다. 그의 공범자는 옵시디안이 실패했지만 그의 연구는 성공적이었다고 그에게 말했다. 바로 그때 몰래 다가온 사제가 공격하려 했지만 소년의 기사에게 돌기둥에 부딪혔다. 아카데미로 돌아와서 알토와 베르밀이 수업으로 가는 길에 그녀의 특별히 큰 가슴이 1마일 반경 내의 모든 열혈 남성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수업에 도착했을 때조차도 그녀의 곡선은 모든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이었고 교양 없는 바보들은 알토에게 베르밀을 데려와서 그들의 눈을 축복해준 것에 감사했다. 그들의 추적이 너무 심해지자 그들 중 유일한 이성이 있는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바보들을 무시하고 다가오는 동급 시험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 알토는 오브시디언과 관련된 모든 일로 인해 시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버밀에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했고 버밀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는 주의자였기에 그를 외딴 구석으로 끌고 가서 7분 천국을 하게 했다. 알토는 저항하려 했지만 버밀이 자신의 멜론을 보여주자 그 바보 같은 심플은 항복하고 그녀에게 숨이 멎을 때까지 키스하게 했다. 그들이 수업으로 돌아갔을 때 앉을 틈도 없이 학생회 멤버들이 와서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알토는 그들이 베르밀의 비밀을 발견했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엘레나는 그 사건 동안 그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또한 옵시디안이 도시 경비에 의해 잡혔지만 그가 자신의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알렸다. 그녀는 그가 신문을 받기 전에 탈출했다고 말하며 그들이 옵시디안과의 만남에서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길 원한다고 했다. 알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겠다고 확신시켰고 그때 크래케드 스노우 화이트가 착한 여자 연기를 그만두었다. 그녀는 알토에게 그날 일어난 다른 일이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물었다. 그가 처음 진술에 언급하지 않은 일이 있는지.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시카는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고 시누지 역시 베르밀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 하지만 베르밀은 자신의 검 하나를 부러뜨리며 증명했다. 그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 후 시누지는 그녀에게 말했다. 제시카는 다음 칼을 잡기 전에 알토의 목을 베었을 것이라고. 어쩔 수 없이 알토는 베르밀이 악마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모두 다시 자리로 앉았고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다. 오브시디언과 함께했지만 베르밀이 나쁜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켰다. 그는 베르밀이 다치지 않는 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엘레나는 그가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하며 교사들에게 보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시누지는 그들이 교사 중 누가 적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는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제시카는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악마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엘레나는 베르밀이 알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들을 배신할 리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베르밀은 음모를 꾸미는 마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그녀의 비명 플롯 트위스트에 대해 지적했어요. 엘레나는 그녀가 단지 의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시켰어요.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하며 알토에게 학생회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그녀가 그에게 그 자리를 제안한 이유를 이해하려고 알토는 물었어요. 엘레나에게 그 제안이 그를 감시하려는 구실인지 묻기 위해 그녀는 그게 이유 중 하나라고 인정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잠재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어요. 크리스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학생회에서 일하는 것이 범위를 잘 통제한다면 쉬운 일이라고 확신시켰어요. 나중에 알토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학생회에 초대받았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는 크리스를 이겼다는 인상 때문이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그를 위해 기뻐했고 비록 각자 다르게 보여졌지만 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고 모두가 방으로 돌아간 후 버밀은 알토에게 물었어요. 왜 케네키보다 더 감성적으로 보이려고 하는지. 알토는 기분이 울적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정체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싫었기 때문에. 가장 최악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해서 학생회에 가입했고 이제 자유를 잃었다고 느꼈어요. 버밀은 학생회 임원들이 그녀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할리 퀸의 모방품, 즉 엘레나라는 여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알토는 만약 자신이 더 강했더라면 그녀의 비밀은 아직도 안전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으므로 더 열심히 훈련해서 강해지고 그녀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가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베르밀은 그의 솔직함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는 문화적인 타락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도움 방식은 그의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 점을 알게 된 것은 그녀가 그의 셔츠를 벗기려 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르밀은 여전히 그를 놀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알토는 학생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재개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와 버밀이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크리스, 엘레나, 제시카가 반쯤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을 다 입고 난 후 제시카는 알토가 그들의 스트립 댄스 수업에 난입했다고 꾸짖었지만 엘레나와 크리스는 그녀를 끌어당겨 엘사처럼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으니까요. 모두가 마침내 자리를 잡았을 때 엘레나가 그녀가 쌓은 종이 인형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는 그것에 어떤 마법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고 엘레나에게 도시 경비대가 더 운이 좋았는지 물었습니다. 엘레나가 마법은행에서 사용된 마법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했어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에 새겨진 마법 공식은 심지어 금사각형조차 해독할 수 없을 만큼 고급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추측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플래티넘 사각형 마법사라는 거였어요. 같은 시각 비밀 실험실에서 두 명이 미지의 마법사인 볼라이트와 헬리오더는 사원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엘레나가 쌓은 인형을 조종했던 마법사 코바쿠마야를 만나러 갔어요. 코바쿠마야가 빛을 보고 왜 늦게 왔느냐고 물었어요. 볼라이트는 그들이 고위 사제에게 요구를 들어달라고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늦었다고 설명했어요. 이를 듣고 코바쿠마야는 대사제가 가장 숙련된 신성한 마법사라고 언급하며 그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물었다. 볼라이트는 그에게 생명계약을 종료시켰다고 직설적으로 말하자 그녀는 짜증을 내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노려보는 눈을 무시하고 볼라이트는 알토와 베르미오의 사진을 핀으로 고정된 곳에서 꺼내며 코바쿠마야에게 그들이 그녀가 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후 알토는 파괴된 도시에서 꿈을 꾸었고 유일하게 주변에 있던 사람은 젊은 베르미오였다. 특정 누구에게도 울며 사과하지 않으며. 갑자기 그는 화면으로 가득 찬 방으로 이동했고 그가 둘러보자 거기 앉아있던 여자에게 뱀리오에 대한 그의 감정을 물었다. 그녀의 존재와 질문에 놀란 알토는 바보처럼 그녀를 응시하며 멈춰 있었다. 그러자 여자는 손을 뻗어 그에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했다. 첫 번째는 정의의 길이고 두 번째는 파괴의 길이었다. 알토는 그녀가 하는 수수께끼 같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다가와 그의 얼굴을 잡으며 떠들지 않았다. 그가 다음에 알게 된 것은
자신의 방에서 깨어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것이었다. 조금 후 범이오는 그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침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다. 그는 다가오는 동상시험을 준비해야 해서 학생회에서 통과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을 마친 후 그는 범이오를 바라보고 드디어 깨달았다. 그녀가 완전히 나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물었다. 그녀가 언제까지 팬서비스 행동을 계속할 것인지. 범이오는 그냥 웃으며 그에게 실기시험을 통과하고 싶다면 그는 책에 코를 박을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녀가 그를 따라갔다. 결국 그는 그녀의 몸 위에 넘어졌고 얼굴은 그녀의 가슴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시험을 치르려면 그녀가 필요한 모든 만화를 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를 한 다음 그를 등으로 눕혔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만큼의 만화를 가져가라고 말했다. 시험 당일 아침, 알토는 베르미오가 서둘러서 함께 갔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있던 책을 들고 갔다.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서 리리아는 다른 학원의 학생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친구들에게 지적했다. 길을 가는 동안 리리아는 다른 학원의 학생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지적했다.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서 리리아는 다른 학원의 학생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지적했다. 체릴은 그들이 이 나라에서 유일한 학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학원의 학생 중 최소 50%가 청동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이 정말 똑똑하다는 이유로 질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리리아는 마커스 같은 완전히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의 학교는 IQ가 어인슈타인과 비슷한 학생들만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대해요. 마커스는 자랑스럽게도 그의 입학시험에서의 성공은 그의 비밀 무기 덕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비밀 무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들은 한 방에 모여서 그 방 안에는 불길 속에 있는 크리스털 볼이 있었습니다. 곧 콜룬코 페렌츠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그들의 실기시험은 만화 전달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는 크리스탈 볼이 도구로 쓰인다고 했어요. 만화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더 나아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그들은 불꽃에 가능한 한 많은 만화를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이 불꽃에 부은 만화의 양이 어떤 등급을 받게 될지 결정한다고 말했어요.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시험이 너무 쉽다고. 하지만 알토는 대령이 밝힌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곧 알토의 추론이 맞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녀 앞에 나서거나 그녀의 친구들은 불꽃에 합리적인 양의 만화를 공급하기 위해 애썼다. 릴리아가 호출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감 있게 무대에 올라와 자신의 친척을 소환했다. 그녀는 자신보다 앞서온 다른 멍청이들과는 달리 만화를 수정구가 아닌 불꽃에 직접 주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챘던 것 같다. 그녀의 친척과 함께 사쿠라 2.0은 그녀의 만화를 불꽃에 주입하여 불꽃이 커지도록 했다. 다른 학생들은 놀라워했고 대령은 그녀를 축하했다. 그녀는 잘한 일에 대해 칭찬받아 자랑스러워 미소 지었다. 다음은 자존심 강한 남자였는데 이발사가 분명히 싫어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이 진짜 힘이 무엇인지 리리아에게 보여주겠다고 자랑했다. 다행히도 그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며 성공적으로 보여졌다. 리리아보다 더 많은 만화를 불꽃에 쏟아부었다. 차라는 다음 순서였고 예상대로 시험을 잘 봤다. 그러나 마커스 왕자는 쓸모없는 자는 고생했고 거의 합격점을 받지 못할 뻔했다. 대령의 조수는 오르테가 아카데미가 잘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 남자는 감명을 받지 못했다. 알토의 차례가 되자 베르미엘르가 그와 함께 무대에 올라와 학생들이 그의 MILF 엄마가 시험을 볼 때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놀렸다. 알토는 그들을 무시하고 공에 집중하며 내면의 너드를 끌어내려고 했다. 결국 그는 결정체가 만화를 불꽃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불꽃에 도달하는 만화의 양은 결정체의 어느 부분이 접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뒷면이 불꽃에 더 많은 만화를 전달할 수 있다고 추론했기에 대령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본격적인 시험은 바로 그들의 마법 공식 해독과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알토가 만화를 수정체에 공급하기 가장 좋은 위치를 발견했음을 언급했다. 그 위치에서 불꽃을 키우기 위해서였는데 그러나 알토가 그곳에서 만화를 채널하려고 하자 베르메르르는 그에게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알토는 그 후 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대령을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그곳은 만화를 공급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토는 자신이 그 그림자임을 증명하며 수많은 만화를 수정체의 채널에 불이 은색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대령이 충격 속에 지켜보는 가운데
베르메르르는 알토에게 다가섰다. 그깟 시험에 들뜨게 해서 만화를 더 집어넣었고 결정체에 집중하다가 결국 결정체를 부숴버렸어. 처벌을 받을 줄 알고 아올토가 결정체를 부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게 실패의 원인인지 물어봤지. 놀란 대령은 그가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며 그가 화려하게 실기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어. 아올토가 친구들과 떠난 후 조수는 결정체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시험 전에 결함이 있었는지 물어봤다. 대령은 결정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신시키며 그리고 젊은 마법사가 그런 걸 깨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플래티넘 마법사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후 알토와 그의 친구들은 서면 시험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밖으로 나가 차를 마셨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크리스탈을 깨는 능력을 칭찬했고 셰릴은 그에게 형이 피해를 보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알토에 대한 대화를 옮기며 릴리아는 마르쿠스에게 왜 그의 소위 비밀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는 그게 서면 시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리석은 그는 마법이 걸린 육면체 연필을 꺼냈고 그게 그의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셰릴은 그를 바라보며 그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래서 릴리아는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제를 바꾸려 했다. 그녀는 누군가가 동급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셰릴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들은 바에 따르면 모든 계급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은 마법사가 있었고 그는 지금 플래티넘 마법사였다. 알토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졌지만 베르밀은 그가 실기시험처럼 필기시험에서도 잘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릴리아는 그를 지지하며 겁먹지 말고 시험에 정면으로 맞서라고 했다. 누가 최고 점수를 받든 상관없다고 중요한 건 합격하는 것이었다. 그룹이 헤어진 후 연하남과 그의 뮤즈는 숨겨진 구석으로 가서 교환을 했다. 하지만 그들이 키스하고 있을 때 알토는 베르밀에게 서면 시험에 만화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베르밀은 그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원한다는 걸 느낀다고 하며 그의 욕망에 굴복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녀와 키스를 계속했다. 짧은 키스 세션 후 그들은 시험이 열릴 곳으로 서둘렀고 알토는 베르밀 때문에 늦었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혀를 목구멍까지 넣고 있을 때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여전히 불평을 계속했다. 그때 그 헤어컷 남자가 그들 옆을 지나갔고 알토는 그에게 행운을 빌었다. 남자가 화장실로 사라진 후 그는 자신에게 불평했다. 오르티지아 학생들이 얼마나 거만하게 행동했는지. 갑자기 그는 거울 뒤에 서 있는 로라이트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에게 꺼지라고 말했다. 그가 떠나려 하자 로라이트가 찰리처럼 행동했고 그가 바닥에 누워 죽어가며 시험표를 빼앗았다.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을 때 알토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 서둘렀다. 그는 그의 끝없는 욕망의 악마 여자친구가 또 다른 키스를 하자고 설득한 덕분에 잠깐의 시간을 놓칠 뻔했기 때문이다. 도착하자 그는 베르밀에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디론가 가라고 지시했다. 왜냐하면 동물 동반자는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리로 가서 앉았고 누가 자기 옆에 앉을지 궁금해하던 바로 그때 로리트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았다. 시험이 시작된 후 어느 순간 알토는 로리트가 샌드맨을 방문하러 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중요한 때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는 그 아이가 실패하든 말든 내게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게 했다. 몇 분 후 로리트는 잠에서 깨어나서 시험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이로 인해 알토는 시계를 보았고 깨달았다. 로리트는 질문들을 모두 살펴볼 시간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롤리트는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마라 는 말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증명하며 몇 분 만에 시험을 끝냈다. 그는 알토를 향해 돌아서서 답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시험관이 그들을 나무랐다. 짜증난 롤리트는 멀리 이동하며 자신의 즐거움을 망친 시험관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불평하기 시작했다. 알토는 그에게 지나치게 응석바지처럼 투덜대지 말고 시험 중이니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했다. 그러나 롤리트는 아무도 시험을 마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알토가 그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기 전에 다른 시험관이 급히 들어왔다. 방 안에서 학생이 화장실에서 죽어있다고 시험관에게 알렸다. 그 남자는 놀라며 모든 학생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로라이트가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다. 갑자기 방바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아래에서 프로토타입 변환기가 나타났고 로라이트는 그 위에 앉았다. 그 소음은 캠퍼스 전체에 퍼졌고
범일은 즉시 보호하는 엄마 공 모드로 전환했다. 안으로 돌아가서 알토는 로라이트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고 로라이트는 그 아크의 악당이라고 대답하며 알토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알토가 그를 어떻게 아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강사가 로라이트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하며 마법진을 만들기 시작했다. 로라이트는 대답하는 대신 골렘을 사용하여 그의 팔을 벌레처럼 짓누르고 들어올렸다. 다행히도 대령이 제때 도착해 골렘의 손을 부수고 강사를 구했다. 거의 즉시 베르밀이 창문을 통해 뛰어들어와 알토에게 골렘을 향해 공격을 쏠 때 지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골렘이 공격을 막아버렸고 로라이트는 그들의 초라한 시도를 조롱하며 대령이 자신의 골렘을 부수는 데 성공했다고 칭찬했다. 코랄은 로라이트에게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천국의 뜻으로 로라이트라고 부르며 그가 플래티넘 스퀘어로 승진한 가장 어린 마법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울투는 로라이트가 7일이 말해준 그 마법사라는 것을 깨닫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치 아울투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코랄은 로라이트에게 학생들을 놓아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도망칠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라이트는 꽃봉오리에서 마법 지팡이를 만들어내고 그 마법 지팡이로 고울렘에게 큰 대포를 설치했습니다. 밖에서는 리리아가 병사들이 들어주지 않자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7일과 마커스는 건물 안으로 돌아와 아울투를 구하러 갔습니다. 운이 좋게도 병사들은 증원군의 도착에 방해받았고 릴리아는 그 틈을 타서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즉시 그들은 그녀를 쫓아갔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모두 다시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7일은 누군가가 이전전이 주문을 걸어 그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헬리오드레였고 그녀는 근처 나무에 앉아 그들이 자신의 주문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으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롤리트가 프로게이머처럼 정교하게 자신의 골렘을 조종하고 알토, 베르밀 또는 콜로노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은 시도했지만 이를 이길 수 없었고 크게 패배했다. 결국 베르밀은 골렘에게 잡히게 되었고 이는 알토를 화나게 했다. 그래서 그는 로라이트에게 즉시 그녀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물론 로라이트는 그를 무시했고 이는 알토를 매우 화나게 했다. 그의 봉인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는 슈퍼 사이언 모드로 변했다. 로라이트는 알토를 둘러싼 황금 만화를 악마의 만화로 인식했다. 베르밀이 그의 소환수였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다. 알토는 마법 진영을 활성화한 후 골렘에게 크리스탈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베르밀을 잡고 있던 팔이 파괴되고 그녀는 풀려났다. 로라이트는 그가 너무 진지한 모습에 웃었다. 좀 더 골렘을 만들었지만 아알토는 쉽게 해치웠다. 그는 또한 만다를 초강화시킨 후 롤라이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롤라이트는 그의 기사를 소환했고 기사는 아알토를 창으로 찔러 들어 올렸다. 그가 거기서 흥얼거리며 서 있을 때 롤라이트가 다가오자 아알토는 범일이 왜 그런지 물었다. 그가 그녀에 집착하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롤라이트는 깨달았다. 그는 큰 악의 계획 공개를 실패했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힘을 이용해 세상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아알토는 분노했고 왼손으로 창을 부수고 롤라이트를 공격하려 했다. 불행히도 롤라이트는 검은 띠였기 때문에 아알토를 완전히 때려눕혔어요. 그리고 진짜 재미가 막 시작되었으니 진정하라고 했어요. 베르밀은 그녀의 주인을 복수하려고 악마 형태로 변신했어요. 하지만 공격하기 전에 롤라이트가 그녀를 묶었어요. 사슬에 묶고 마법 열쇠로 잠갔어요. 그녀가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지자 롤라이트가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알토가 그의 다리를 잡아 그녀를 빼앗지 못하게 했어요. 롤라이트는 그를 차고 그의 기사에게 그를 쓸어버리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알토의 가방 속 책이 빛나기 시작했고 폭발은 흡수되었어요. 그 폭발은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아르토 쪽으로 떠다니기 시작했고 그는 그것을 지켜보며 펼쳐진 페이지 사이에서 마법의 원형이 나타났다. 그 원형으로부터 아르토가 꿈에서 만난 여성이 나타났고 그녀는 자신을 시작의 마법사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녀는 베르밀을 책 속에 가둘 때 자신의 일부를 책 안에 묻어두었다고 밝혔다. 롤라이트가 나이 많은 할멈 같은 게 거기서 뭐 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베르밀을 가둘 때 그녀의 일부를 책 속에 묻어두었다고 설명했다. 아르토는 베르밀을 가뒀다는 이유로 그녀와 싸우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고 베르밀이 그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부탁했다고 말해 그를 놀라게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베르밀 쪽으로 떠다니며 손을 휘두르며 마법의 원형을 만들었다. 알토가 그녀와 함께 했을 때 그녀는 베르밀이 가둬둔 기억만이 베르밀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알토에게 베르밀이 진정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었다. 알토는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그렇게 하겠다고 어펌했다. 만족한 그녀는 그가 베르밀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그녀는 봉인을 풀 열쇠를 그에게 주었지만 빛은 소외감을 느끼며 불평하며 그들에게 공격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고 알 수 없는 왕국에 나타났다. 정령은 그들이 이제 베르밀의 기억 속에 있다고 설명했으며 알토가 그녀를 구하지 못하면 그의 마음이 영원히 그곳에 갇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갑자기 그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그 방향으로 돌아보았을 때 꽃 왕관을 손에 들고 누군가에게 달려가는 어린 베르밀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수녀의 머리에 왕관을 얹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수녀는 그녀와 함께 웃으며 미소를 지었다. 영혼은 그에게 이것이 베르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다른 세 아이가 베르밀과 수녀에게 합류했고 그래서 영혼은 알토에게 그들이 그녀의 가족이라고 설명했다. 나중에 수도원에서 저녁 식사 중에 베르밀은 음식을 먹다가 거의 질식할 뻔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소녀 닐이 그녀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꾸짖었다. 베르밀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수녀가 쓴 꽃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관에 대해 듣고 다른 두 아이들도 자신도 원한다고 말했고 모두 동시에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침대 시간이 되자 수녀가 버밀이 머리를 빗고 버밀은 그녀의 머리에 달린 뿔이 악마라는 것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수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녀가 악마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버밀은 닐이 악마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신이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쁘기 때문이라고. 수녀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모든 악마가 나쁜 짓을 하지는 않는다고 답하며 닐 이 한 말이 옳지 않다고 했다. 아직도 궁금해진 버밀은 그녀가 악마임을 알면서도 왜 그녀가 친절했는지 물었고 그 여자는 그것이 가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버밀에게 가족은 항상 서로를 돌보고 사랑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보고 있던 곳에서 영혼은 알토에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악마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수녀가 버밀의 정체를 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왜 자신을 가둬두었는지 가족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했는지 물었다. 영혼은 그에게 다음에 볼 것에 대비하라고 말했으며 그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지 않을 테니까. 다음 순간 장면이 바뀌었고 그는 아이들이 베르밀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악마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닐이 베르밀을 구해주었고 아이들이 떠난 후에 그녀는 처음으로 베르밀의 뿔을 보았다. 그녀의 충격적인 표정에 베르밀은 울기 시작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닐은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후에 마을 사람들은 수도원 앞에 모여 문에 돌을 던지며 수녀에게 악마 아이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수도원 안에서 수녀는 베르밀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그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까이 안고 분노한 폭도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 불행히도 그것은 그들의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다. 몇 주 후 전염병이 마을을 강타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려는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돌아가 베르밀을 탓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닥친 재난에 대해 수녀는 그들의 비난에 지쳐서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동안 닐은 베르밀에게 도망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거기서 멀리 떨어질 수 있다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버밀은 떠나기 싫었지만 닐은 약속했어요. 상황이 다시 좋아지면 그들이 찾아와서 다시 가족이 될 것이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던 버밀은 떠나서 형제들을 찾기 위해 사냥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수도원을 뛰쳐나와 유일한 가족으로 알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졌어요. 달리던 버밀은 비틀거리다 넘어졌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발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건물 뒤에 숨었어요. 그들이 그녀를 찾지 못하자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때 버밀은 알게 됐어요. 멀리 있으면 가족이 위험에 처할 거라는 걸. 그래서 그녀는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수하기로 결심했어요. 불행적시, 댕타도 다 수도원시, 간도적시, 타가인적 시체 수한 괴제나리적 경상, 실거가인적 타지, 가상외면인군불 듀한 적헌시하오, 인 FA료 타적일 시행팬 노적 천교, 제나일갑, 타 비안성료 타적 이마영 타이, 등도 타 비안회인 레이 형 타이 시, 젠상일반 이상적지 키 이징 피치회, 자제 페이허중, 범일 고급병 웨이 타 소두적 일절도검, 올투듀이 타 심감동정, 우시강하, 병주근하니 타.
그녀가 성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오직 죽음과 파괴만을 가져다 줬거든요. 알토는 그녀의 가족이 항상 그녀를 사랑했다고 안심시켰어요. 세상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알토는 범일에게 말했어요. 모두가 등을 돌리더라도 그는 항상 그녀 곁에 있을 것이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사랑한다고 선언하며 그녀는 절대 혼자가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한 후 그녀에게 키스했어요. 그들이 키스하는 동안 범일을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졌고 그들은 다음 순간 현실 세계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로라이트는 놀랐지만 그가 봤을 때 베르밀이 자유로워졌다고 하자 그는 그들을 없앴겠다고 말했다. 즉시 그는 또 다른 골렘을 소환했고 그것을 기사와 합쳐 보스급 기사를 만들었다. 그는 알토에게 베르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았으니 그녀가 세계를 파괴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힘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알토는 입 다물라고 했고 그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베르밀은 그가 사용할 도구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베르밀의 모든 좋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며 로라이트에게 그녀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하려 하지 말라고 했다. 롤라이트는 알토가 화를 내는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는 대부분의 악함 환자들보다 더 엉망이고 비틀어진 상태였다. 그는 알토에게 그의 분노가 그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몇 초 후면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알토는 그의 위협에 개의치 않았고 대신 베르밀에게 롤라이트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함께 만화를 모아 결합한 후 알토는 마법 원형을 활성화시켰고 그의 상징적인 수정들이 방출되었다. 수정들은 밤의 폭발과 충돌하며 그것을 밀어내다가 결국 밤을 파괴했다. 그의 장난감이 파괴된 것을 보자 롤라이트는 격분했고 결심했다. 그가 단순한 평범한 악당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이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기 전에 헬리오더스가 포털에서 나와 말했어요. 그들의 시간이 다 됐다고. 마지못해 롤라이트는 물러섰어요. 포털에 들어가려던 찰나 알토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롤라이트는 그냥 추측하라고 말하며 싸움을 끝내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알토는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범일이 막았어요. 그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돌아섰을 때 그는 그 옆에 서 있던 영혼을 보고 소리쳤어요. 파티마라는 영혼은 범일 곁에 있으면서 알토에게 경고했어요. 그는 세계의 반대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알토는 그녀에게 어떤 일도 그가 베르밀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리고 그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 강해지겠다고 약속했다. 파티마는 그가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 후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지자 건물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고 릴리아는 문이 열리자마자 알토에게 뛰어올랐다. 며칠 후 알토는 제시카와 연습을 했고 그녀는 쉽게 그를 이겼다. 크리스가 합류했을 때 그녀는 알토를 제시카보다 더 힘들게 다뤘고 그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맞서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훈련 세션이 끝난 후 알토는 그가 훈련을 받아준 소녀들에게 감사했다. 제시카는 그에게 왜 그렇게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물었다. 알토는 그의 인생의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말에 제시카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범일과 알토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범일은 알토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알토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 후 그들은 박수치는 활동에 참여했다. 다음 날 학생회 회의 중에 알리나가 그룹을 향해 이야기했다. 최근의 공격이 많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그들이 연합하여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은 플래티넘 스퀘어 마법사임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 구성원들은 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후에 릴리아, 체릴, 마커스는 빛의 공격으로 연기된 동급 시험을 통과한 성공을 축하했다. 릴리아는 바보 마커스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그의 행운의 팬 덕분이라고 확신시켰다. 릴리아는 그냥 무시했지만 그때 알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누가 그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체릴은 그가 범일과 함께 갔다고 밝혔고 릴리아는 범일에게 욕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건물 뒤에서 범일과 알토는 다시 한번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다. 알토는 물러나려 했지만 범일은 그에게 그의 의무라고 말하며 모든 필요를 돌보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했다. 특별한 필요도 포함해서.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키스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요약이 마음에 드신다면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확인해보세요.